최근 몇 년간 우리 생활에 웰빙이란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았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동안 먹거리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우리 생활의 근본이 되는 우리가 먹고 자고 살고 있는 곳, 집안을 살펴봐야 할 때다. 집 안이 평안해야 밖에서 일이 잘 풀린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가족의 화목과 건강, 더불어 일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모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집 안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하냐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게 좋은 영향 혹은 그 반대의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어떤 집이 좋은 집이고 어떤 집이 잘 되는 집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빌린 풍수이론과 현대 인테리어의 만남을 통해 잘 되는 집들이 갖고 있는 비밀, 그 10cm의 미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과 터, 그리고 조상들 몇자리의 명당 여부가 후손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양적 전통에서 사람의 운명과 관련된 집과 터의 길흉을 따지는 중에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의지와 실천이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3요소, 바로 하늘, 땅, 사람은 각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이 천지인의 조화가 인간의 의지와 실천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기운 것은 바로 세우면서 결국 마음먹고 노력하기에 따라 명당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복잡한 주거 환경과 빽빽하게 늘어선 밀집된 아파트와 빌라 속에서 원하는 방위의 집을 얻는 것은 힘든 일이다. 집의 방향이 남향이라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남향의 집을 짓는 것도 구하는 일도 어렵다. 게다가 집 주변의 건축물들로 인해 고전 풍수에서 말하는 방위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위가 좋지 않다고 해서 매번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일. 그러나 해결책이 없진 않다. 여러 가지 풍수적 보완을 통해 자연의 순리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집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기가 통하는 생동감 있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롭고 실용적인 태도이자 바로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방위의 원칙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나쁜 기운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창문이다.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잘못된 방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옛날에는 집 대문의 방위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창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집이 남향집이라고 하더라도 창 앞에 다른 건축물이 가까이 있어 기의 흐름을 막고 있다면 다른 방이더라도 창문 앞이 트여 있는 집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명당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주거 공간에서는 거실, 침실, 화장실을 막론하고 창 앞의 공간이 열려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요컨대 기의 흐름, 현대 주거 조건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빛이 잘 들지 않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기의 흐름이 방위보다 우선시된다. 그 다음으로 집은 부드러운 중용의 느낌이 중요한데 우선 문을 살펴보면 문은 현재와 과거,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대문을 포함한 모든 문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것이 좋고 또 집 전체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커튼은 차분하고 잔잔한 무늬에 밝고 깨끗한 색상이 좋다. 소파가 거실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고급품이면 소파가 주인이 되고 거주하는 사람은 들러리가 되는 격이어서 매사가 꼬이기 쉽다.
집 주변의 도로나 교차로는 혼잡하지 않은 곳일수록 좋다. 집을 코앞에 두고도 길이 막혀 움직이기 힘들다면 좋은 동네라고는 볼 수 없고 경사진 도로의 극커브길 주변에 위치한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또 너무 높은 건물이나 바위, 거목 등이 자라는 주변은 땅에 좋은 기운이 온전하게 작용하지 않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집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상상 이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깨끗하고 좋은 분위기와 약간의 풍수적인 상식만 곁들인다면 내가 사는 집이 명당이 되는 일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관문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하면 도둑이 안 된다는 속담처럼 현관은 늘 청결하고 밝아야겠죠. 그렇다. 한마디로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곳. 단정함과 청결함은 기본이다. 우선 실내 쪽으로 전개되는 곳이 트여야 기의 흐름에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어두침침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밝고 온화한 느낌의 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이나 벽, 이중문 등이 정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데 구조를 바꾸기 힘든 경우에는 신발장 위에 난을 올려놓고 벽에 밝은 느낌의 정물화나 평화로운 느낌의 풍경화를 걸어두면 좋다. 또 아침 햇살이 부족한 현관에는 맑은 소리가 나는 종이나 풍경을 달아 일부러 소리가 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기의 에너지를 높이고 가장의 출세와 성공을 부추기는 방법 중 하나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인테리어 면에서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요. 어떤 점을 바꾸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을까요? 거울이요? 거울이 어떤 문제가 있죠? 현관 한쪽 벽면을 모두 차지하는 대형 거울은 집안의 화목한 기운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우는 게 좋다. 아, 대형 거울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여기 벽지 스타일은 어때요? 세련되고 깨끗한 것 같은데요. 주부 구단의 안목과 감각이 잘 드러난 것 같죠? 어때요? 문제 없죠? 그렇다. 집에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밝고 화사한 벽지는 집안에 출입하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집안의 기운을 돋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산꽂이나 골프 가방 등 집안의 통로를 막는 것은 가급적 현관 입구에서 치우는 것이 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좋다. 한마디로 현관의 핵심 포인트는 청결하고 밝아야 한다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거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거실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주부가 가장 신경 쓰고 많이 꾸미는 곳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쉽게 어지러져서 산만해지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화목을 좌우하는 거실. 거실은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알아보시죠. 집은 현관을 통해 들어온 바깥의 기와 안에 있는 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거실에 너무 많은 가구와 복잡한 장식품은 기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한다. 덮개를 벗겨버린 천장 조명 등 가장의 키보다 큰 화분이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은 가족의 불화와 이웃과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는 게 좋다. 가족이 자주 모이는 거실은 모두의 기가 고루 형성되도록 벽지는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가구는 나무색이나 베이지색과 같은 밝은 색이 좋다. 거실은 텔레비전, 오디오, 비디오 등 전자제품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한데 때문에 전자파로 인해 기가 손실되지 않게 하는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등은 창가 모서리를 이용하여 대각선으로 배치하면 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며 전자제품은 가능한 한 가구에 수납하고 곡선의 흐름이 좋은 난을 두면 흥한기를 중화시키고 제압할 수 있다. 또한 거실을 넓게 하려고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 건물의 내부력을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해 가족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거실을 확장한 상태라면 줄기와 잎이 무성한 녹색 식물 화분을 벽 양쪽에 걸거나 화분을 놓고 모양이 좋은 도자기를 낮은 받침 위에 놓으면 좋지 않은 기의 흐름을 완화할 수 있다. 거실의 천장 등은 간접 조명 방식으로 천장을 향해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에는 조명등을 모두 켜두는 것이 좋다. 이때 켜지지 않는 전구가 있다면 당장 새 전구로 바꿔주도록 한다. 거실 창가에는 가장의 키 정도 되는 조명등을 켜두는 것이 좋은데 가장의 사회활동이나 승진, 건강 등의 간접 효과를 주고 소파 옆에 키 큰 스탠드를 놓으면 가족 간의 불화를 예방할 수 있다. 만일 조명을 끄고 텔레비전만 켜놓은 채로 가족들이 모여있거나 간접 조명만 켜놓고 생활하는 것은 자칫 우환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현관에서 바라보이는 지점에는 단란한 가족 사진을 걸어두고 사진 아래에는 화분을 두어 그 생기를 받도록 한다. 소파 뒤 벽면에는 딱딱한 가운보다는 가족들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산이나 숲이 그려진 풍경화를 걸어둔다. 거실을 비추는 거울은 가족의 단란한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이라 할 수 있으므로 거실에는 거울이 없는 것이 좋다. 거실 창가나 소파 옆에는 가장의 키보다 작고 잎이 무성한 화분을 두는 것이 좋은데 햇살이 강한 창가에는 화분을 많이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꽃이 피지 않는 작은 화분을 거실창 가운데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할 수 있다. 또한 주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작고 잎이 무성한 화분을 두면 주부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와, 채광이 참 좋죠. 창문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창문은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풍수적으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개선하면 온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진정한 스위트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이 공간을 환경적인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